자, 이 문제.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 백발백중입니다. 무조건 나온다. 35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연습문제 2가 얘기하는 실험적 상황이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적 상황. 자, 요런 식의 그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고 하죠? 이런 그릇을? 이렇게 생겨먹은 그릇, 뭐야? 이렇게 격벽이 있고 외부에서 압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그릇을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하죠. 피스톤. 자, 피스톤은 대표적으로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말을 하려면 바로 무조건 닫힌 그릇이 필요해요. 열린 그릇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저런 식의 피스톤과 같은 닫힌 그릇을 준비한 다음 이때 어떤 물질 액체와 그 물질 액체로부터 증발한 증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액체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얘를 부틸 알코올이라고 했어요.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 액체가 하필 지금 부틸 알코올이었다. 그런 말 있죠? 있죠. 그럼 그 부틸 알코올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부틸이니까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탄소 몇 개예요? 4개죠. 알코올이니까 여기에 OH가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OH가 붙은 거. 그걸 관용명으로 부틸 알코올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녀석의 액체하고 그 녀석의 증기가 반드시 어떻게 되는 상황? 공존. 공존. 아시겠죠? 공존. 그래서 닫힌 그릇, 예를 들어 피스톤에 부틸 알코올 증기 성분하고 액체 성분 지금 보시다시피 따로따로 있어요? 지금 같이 있어요? 같이 있죠? 같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상평형이라고 하는 상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이 상평형이라고 하는 상태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P. 자, 여기서의 P는 저 증기 성분의 압력, 여기 있는 이 내부 압력을 P라 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는 내부 압력, 그래서 이 P는 증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내부 압력이기도 하고 혹은 저 증기 성분의 압력이기도 하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가 증기압인 거냐면 맨날 증기압인 게 아니고 특정 조건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PEX. 상목 씨, PEX가 뭐예요? PX는 바로 외부 압력을 뜻하죠. 그것과 같아질 때. 무슨 말이겠죠? 그것과 같아질 때. 그걸 증기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외부 압력. 그게 증기압력, 내부 압력하고 같은 거는 어떻게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보고 같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외부 압력하고 저 내부 증기압력이 뭘 보고 같다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응? 뭘 보고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냐면 바로 when the
피스톤 스톱스. 내외부 압력이 같으면 알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알자 힘 없죠. 알자 힘이 없으면 피스톤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죠? 저런 피스톤 장치를 해놓고 피스톤이 안 움직였다면 당연히 내외부 압력이 같아지겠지.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이 내부 압력을 이 증기 성분의 증기압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외부 압력을 요걸 주어진 온도 조건에서 이 외부 압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변이란 말은 바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온도 T1에서 외부 압력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피스톤이 멈추는 그 외부 압력을 측정한 거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또 온도를 T2로 바꿔서 T2로 바꾸면 뭐 증기로 더 증발하거나 아니면 다시 액체가 되거나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쨌건 온도를 또 다르게 바꿔서 피스톤을 멈출 수 있는 외부 압력을 또 찾는 거예요. 즉 외부 압력을 내가 가변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거죠. 꼭 대기압이라기보다는 기계 장치를 해서 내가 외부 압력을 대기압과 무관하게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기계 장치를 해서. 그래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피스톤을 멈출 수 있는 외부 압력을 실험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피스톤이 멈췄을 때 내가 조절해 놓은 그 외부 압력이 내부의 증기압이 된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 부틸알코올의 경우 바로 온도가 요거일 때 측정된 증기압이 요거, 그리고 온도가 요거일 때 측정된 증기압이 이거. 알겠죠? 그죠? 저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여기 BAP라고 있죠. BAP의 뜻은 바로 증발을 뜻하는 영어 단어 베이포리제이션을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델타 H BAP는 바로 증발 엔탈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에 증발 엔탈피, 그러니까 저기에 주어져 있는 부틸알코올의 증발 엔탈피가 얼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딱 눈에 보이는 건 1, 요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건데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커지죠? 근데 이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증가하는 건요, 꼭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틸알코올만 그런 게 아니고요, always예요. 전 우주에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모든 증기압은 꼭 부틸알코올이 아니더라도 항상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은 무조건 증가한다. 사무실 오케이? 조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무조건 증가한다. 자, 이때
두 번째 이 증발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 과정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증발 과정이란 저기에 있는 자, 부틸알코올을 뭐라고 쓰지? 뭐라고 쓰지? 자, 그냥 A라고 씁시다. 요렇게. 그래서 저 A라고 쓴 게 저 문제에서 언급한 부틸알코올이다. 자, L은 뭐예요? L은 뭐예요? 액체. G는 증기. 그래서 액체하고 증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증발 과정이죠. 그럼 저 증발 과정에 대해서 평형상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상목씨 맞아요? 자, 여기서 내가 A라고 쓴 게 뭐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요 A가 이게 활동도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쓰세요. 쓰세요. 상호 썼어요? 자, 그럼 저 수식의 의미가 뭐냐? 의미. 우선 눈여겨볼 거는 요 부분을 그냥 통째로 이거로 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거 저번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2주 전이지요. 2주 전 수업 시간에 내가 억수로 강조했던 건데 상목 씨는 복습을 안 했으니 100% 모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상무가? 오, 왜 1이에요? 거봐, 모르잖아요. 정말 상무 씨 진짜
자, 얘는 뭐냐면 바로 전체에서 분리가 돼버리는 순수 액체의 활동도를 항상 1로 정합니다. 자, 저기 이제 뭔 말이냐면 여기 지금 요 전체라고 하는 건 피스톤 안에서 부틸알코올 액체하고 부틸알코올 증기 이게 전체잖아요. 하지만 일부의 부틸알코올이 증기로 증발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액체는 시각적으로 증기하고 섞여 있어요. 증기하고 액체는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죠. 분리돼 있고 여기서 일부 증발한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일부 증발해도 얘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아니에요. 순수한 거 맞죠? 다른 성분이 섞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기가 얼마 증발하건 말건 액체 부분은 그 자체로 순수하기 때문에 활동도를 뭐로 정한다? 1로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성취하겠습니까? 이때 PREF가 뭐였죠? PREF. 응? 그냥 일기압을 뜻해요. just 일기압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기압을 뜻해요. 저게 기준 압력이에요. 그냥 저렇게 정한 거예요, 활동도를. 그런 다음 이 위에 있는 PA 이퀄리브리엄 이게 뭐냐면 지금 증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증기압을 뜻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이만큼 쟤를 어떻게 가정한 거냐면 순수 기체 성분. 자, 순수하다라는 건 다른 애랑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종류만 있다는 얘기예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순수하다는 얘기는 다른 게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딱 걔만 있다는 얘기예요. 걔만 있다는 얘기죠. 순수 기체 성분의 활동도 계수 감마 A를 1로 정한 거예요. 이만큼을 1로 정한 거예요. 기체가 순수하게 있을 경우에는 다른 녀석들이 그 녀석의 반응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있는 그 녀석은 100% 자기의 반응성을 그대로 드러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있는 기체 성분의 활동도는 1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증발 과정에 대해서 표현상수를 표현한 거지. 그러면 반응물 액체의 활동도에 대한 생성물 증기 활동도 B를 표현상수로 잡을 수 있는데 순수한 액체는 그냥 덩그러니 활동도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기체 성분의 경우는 활동도를 1이 표현할 수 있는데 활동도 계수를 그냥 1로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일기압을 뜻하는 그냥 기준 압력이니까 이거마저 1 되면 111 해서 얘가 그냥 바로 이렇게 쓰여진 거라는 얘기지.
잠시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순물질의 증발 과정의 평형상수는 바로 그때의 증기압입니다. 뭐하고 뭐가 같다고요? 평형상수하고 증기압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발 과정에 대한 평형상수는 그 자체가 바로 증기압이 된다. 사무실 알겠어요? 저거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 안 중요해?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억수로 중요해. 억수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3. 뭘 해볼 거냐면 반트호프 이퀘이션을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반트호프 이퀘이션. 반트호프 이퀘이션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삼국시는 아니었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K2 오버 K1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R T2 빼기 1 빼기 T1 빼기 1 맞아요? 저 수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사무실 알겠어요? 저 수식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때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요 R의 의미가 뭐였죠? R이 뭘 줄임말이었죠? 리액션이었죠? 리액션? 이때 지금 이만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증발 과정이니까요. R은 어떤 일반적인 반응 혹은 변화, 리액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언급하는 변화, 리액션은 베이퍼리제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리액션을 BAP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럼 이때 나와 있는 이 데이터 얘 의미를 한번 살피면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얘는 T1 얘는 T2로 잡읍시다. 편의상. 그리고 이때의 증기압을 P1 P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 T1에서의 증기압은 P1, 온도 T2에서 증기압은 P2로 하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물질의 증발 과정에서는 평형상수가 바로 증기압이라고 했죠. 평형상수가 증기압.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K가 지금은 평형상수인데 이 평형상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요렇게 증기압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삼시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하고 뭐를 연결할 수 있어요?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연결할 수 있겠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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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 이 부분 지워도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럼 쟤를 자, 저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 앞에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부호를 잘 봐야 되는데 요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통분하면 두 개 곱해지는 거죠. 곱해진 다음에 얘 위로 올라가서 T1 빼기 T2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집어지면서 T2 빼기 T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삼시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목표냐면 바로 델타 H 베이퍼레이제이션 이걸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럼 얘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R 곱하기 T1, T2 오버 T2 빼기 T1 곱하기 로그 P1분의 P2. 사무실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럼 저 수식에서 T1, T2, P1, P2 알아요? 몰라요? T1, T2, P1, P2는 저기 실험 데이터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R이 뭐죠? R? 기체상수 하나요. 그럼 기체상수 넣고 T1, T2, P1, P2 넣으면 저 증발 엔탈피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사무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쟤 구할 수 있겠어요? 어? 구할 수 있겠어요? 한번 구해보세요. 시작! 계산기 있어요? 계산기 한번 구워보세요. 시작! 잘 하나 보자. 저거 시험에 나옵니다. 저 진짜 시험에 나옵니다. 상목씨 한번 계산해보세요. 진짜 시험 나옵니다. 저거 제대로 계산하는지 봅시다. 계산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아,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날씨가 흐려. 아, 비 와요?
어허. 내일도 온대요? 밤에요? 오, 좋아. 어제 나 여기서 강의실을 잤어요. 이불 깔아놓고. 신기하죠?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아, 진짜 상국 씨는 뭐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정말 상국 씨. 얼마나? 어? 거의 다 했다고요? 실제 계산 해봐야 돼요, 이거. 실제 계산 안 해보면 엄청 틀려요. 빰빰빠바바바바밤빰 띠르르르르르르르르르 뚜두뚜루루루루루 두두루루루루루루 어? 얼마 나오는데? 오, 잘했어요. 단위는요? 단위는 뭐가 나와요? 단위 뭐 나와요? 단위 뭐 나와요? 이봐. 단위 뭐예요, 이거? 자기 그렇게 구한 단위가 뭐예요? 자, 단위 빼먹으면 감점인 거 알죠? 단위 틀리면 틀리는 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단위 뭐예요? 그렇지. 자, 보세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식으로 표현한 것과 실제로 수식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건 아주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에서의 계산은 항상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단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연과학의 모든 계산은 단위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R 여기 뭐 넣어야 돼요? 바로 0.08이 하면 안 돼요. 바로 8.31을 넣어야 되죠. 자, 8.31의 단위는 뭐죠? 줄, 켈빈 역수, 모레 역수.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T1하고 T2 온도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T1, T2 온도를 곱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T1이 70.1도씨죠. 근데 70.1도씨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로 바꿔야 되죠? 켈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해야 돼요? 273을 더해야 얘를 켈빈으로 바꿀 수 있죠. 맞나요? 다음 곱하기 T2 역시 100.8도씨인데 여기에 똑같이 273.15를 더해줘야 켈빈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 알죠? 그걸 나누기 한 다음에 T2 빼기 T1이죠.
그럼 T2는 이거고 T1은 이건데 얘 역시 도시 단위예요, 켈빈 단위예요? 켈빈 단위예요. 그러면 켈빈 단위로 둘의 빼기는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켈빈이죠. 왜냐면 어차피 273 더하나 빼버리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빼기를 할 때는 도시로 빼나 켈빈으로 빼나 똑같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로그 하고 P1, P2니까 P1, P2를 그대로 넣어서 0.5263 ATM 그 다음에 0.1316 ATM 됐습니까? 저렇게 표기를 해줘야 해요. 그럼 여기서 단위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누가 나가리가 되냐면 성묵씨 잘 보세요. 네, 다 쓰고 다 보고 써. 알겠죠? 다 보고 써. 바로 ATM 나가리죠. 됐어요? 그리고 누구도 나가리예요. 보시다시피 켈빈 나가리죠. 그 다음 켈빈 나가리죠.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줄퍼 몰만 딱 남는다고. 알겠죠? 줄퍼 몰만 남아요. 그래서 얘를 오르륵 계산을 하면 단위가 뭐가 나온다? 줄퍼 몰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종류의 계산에서는 편의상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여기다가 킬로를 곱하고 다시 10의 마이너스 3승을 또 곱해주는 게 좋아요. 킬로의 뜻이 뭐예요? 1000이란 뜻이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분의 1이니까 두 개를 곱해도 등호는 성립하죠.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1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표현이 조금 더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총 계산을 하면 남는 단위가 바로 킬로, 줄, 퍼, 몰이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진짜 얘를 계산기에 넣고 또로록 두드리면 값이 뭐가 나온다? 바로 48.1 뭐 48.2라고 해도 되고 킬로, 줄, 퍼, 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성욱씨 어서 적으세요. 자, 어서 적어요. 햄.
다 썼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상목씨 아까 했던 계산 잘했어요. 알겠죠? 잘했어요. 다만 이제 저 단위가 저렇게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고. 알겠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두 번째. 항상 세트로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 자,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줍니다. 8.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들어있는 새끼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의 노멀 보일링 포인트. 이걸 물었어요. 노멀 보일링 포인트. 자, 노멀 보일링 포인트.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 번역. 바로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해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TB 백설표.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저렇게 씁니다. TB 백설표. T는 온도일 거고요. B는 보일링에서 온 거고 백설표가 정상을 뜻하는 건데, 자,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죠?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예요? 뭐라고? 그렇지. 정상 끓는 점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1. 정상 끓는 점은 항상 순물질에서만 언급하는 거예요. 순물질. 자, 순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순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순을 영어로. 순수를 영어로 뭐라고? 몰라요? 순수 영어를 모른다고? 내가 써주면 아마 자감이 들 텐데?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으로 살 수 있나 이런 자기감이 들 텐데? 순수 영어로 써주면? 안 들으면 그건 더 큰 일이지. 바로 봐. 퓨어. 설마 퓨어란 단어를 몰라요? 인간아. 퓨어를 몰라. 퓨어 단어를. 환장. 근데 진짜 화장품에도 맨날 달려있는 말이 퓨어인데, 진짜. 그러니까 여기 요 백설표 표시가 순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순물질, 퓨어. 에? 그래서 이 정상 끓는 점은 혼합물에선 정의가 안 되고요. 순물질의 증기압 이 1atm 인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사무실 오케이? 자, 정상 끓는 점은 반드시 무슨 물질? 순물질.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험을 해놓은 세팅에서는 부틸알코올 액체가 됐건 부틸알코올 증기가 됐건 확실히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이 아니에요? 확실히 뭐 이것도 순물질이고 이것도 순물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증기압에서 바로 그게 일기압이 될 때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지. 사무실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살짝 지워도 되겠어요? 살짝 지워도 되겠어요? A. 자, 온도 T1일 때 증기압 P1, T2일 때 증기압 P2라고 했지. 그러면 온도가 만약 저기에 있는 정상 끓는 점이면 그때 증기압이 뭐란 얘기야? 1.
1.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역시나 또 뭐 반트호프 이쿠에이션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반트호프 이쿠에이션을 적용합니다. 반트호프 이쿠에이션을 적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반트호프 이쿠에이션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반트호프 이쿠에이션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지. 바로 ln p1 p2는 마이너스 r분의 여기 뭐죠? 외워야지. 뭐죠? 뭐예요?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죠. 무슨 엔탈피? 증발 엔탈피 변화. 그 다음 온도는 뭐에서 뭐 빼는 거죠? T2 빼기 T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상호씨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바로 로그 P1분의 1ATM 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곱하기 TB 백설표분의 1 빼기 T1분의 1. 맞아요? 맞아? 알겠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 물론 P1, P2는 여기 있는 P1, P2를 우선 1차적으로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꼭 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어떤 온도 T1에서의 증기압, 어떤 T2에서의 증기압은 항상 이 수식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T2를 그때 온도가 하필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면 그때 증기압이 1기압이었을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때 자, 그러면 요 밑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를 요리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TB 백설표분의 1은 T1분의 1 더하기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R 곱하기 로그 P1 저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맞나요? 성혹시 맞아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디 지워볼까? 자,
여기 잠깐 지우면 그럼 이때 저기에 있는 TV 백설표는 더하기 요 한 다음에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얘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T1이 얼마예요? T1. T1 얼마예요? T1 얼마예요? 이거잖아, 이거. 아니, T1은 이거라고 했잖아. 그럼 T1이 얼마냐면 70.1이지. 그럼 70.1이라고 두면 돼야 안 돼? 여기다 뭐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기 273 해서 얘를 뭐로 바꿔야 되지? 켈빈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 더하기 오! 이거 얼마였어? 이거 얼마였어? 이거 얼마였어? 여기 있네. 여기 무슨 말 알겠어요? 아까 좀 정확하게는 48.18 뭐 이 정도 값이었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알겠어요? 48.18 알겠죠? 18 상무씨 알겠어요? 근데 단위가 뭐야? 단위가 킬로줄이지. 킬로줄. 그러니까 여기 다시 넣을 때는 쟤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48.18 한 다음에 킬로를 10의 3승으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바꾸고 거기에 줄 퍼 몰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나누기. 자, 기트상수 R이 뭐였어요? R 값이 뭐였어요? 8.31이야. 단위는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 곱하기 로그. P1이 뭐였어요? P1 여기 있잖아. 0.1316 분의 1.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단위가 보시다시피 줄, 몰 없어지고 단위가 뭐만 남냐면 바로 켈빈만 이렇게 딱 남는다는 말이에요. 맞아? 뭐 써보지? 위, R. 아이씨. 어쩐지. 바보. 얘를 보면, 쏘리.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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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어쩐지. 다시. 어차피 단위 안 맞더라. 단위를 자꾸 찾으니까 여기 실수한 것도 찾아낼 수 있죠. 그럼 다시 위에 쓰면 8.314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 하고 저기 있는 얘는 48.18 10의 3승. 이거 조심하시고 단위가 줄 퍼 몰. 이걸 계산해야죠. 여기서 내가 한번 바꾸면서 살짝 헷갈렸네요. 그럼 여기서도 단위가 줄 하면서 켈빈이 딱 남는 거죠. 여기 켈빈 남죠? 다시 역수 취하면 제가 켈빈으로 나올 거라고. 상무씨 알겠습니까? 상무씨 알겠죠? 그래서 제일 계산해봐. 자, 계산해봐.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봐. 저거.
자, 10의 3승까지 빼지 말고 계산해봐. 그럼 얼마 나와? 저 계산은 얼마나? 응? 자,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대략 390 켈빈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잘 아시겠죠? 뭐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막 390 켈빈 정도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야? 50분. 그래서 요건이 계산 다 됐죠? 됐죠? 됐어요? 자, 이때 여기 줄게요. 준다. 자, 본 문제는 끝났는데 내가 설명을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3. 연력학적 분석. 자, 누구에 대해서? 지금 저런 식의 부티랄콜처럼 순물질의 증발 과정. 자, 이 순물질의 증발 과정은 꼭 기억하세요.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이 항상 양수입니다. 항상 양수. 자, 엔탈피 변화가 양수란 얘기는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바로 흡열이란 얘기죠. 그래서 증발 과정은 항상 흡열이에요. 알겠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always. 두 번째, 이 경우에 증발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건 엔트로피 증가의 감소예요. 상욱씨, 저거 엔트로피 증가의 감소예요. 바로 얘를 이제 굳이 써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기체 빼기 액체요. 그러면 액체하고 기체 중 무조건 엔트로피가 더 큰 건 기체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또 이거예요. 이 경우는 언제나 무질소인가예요. 단 하나의 예외가 없어요. 그럼 이때 요 증발 과정에서 온도와 증기압 사이의 관계를 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로그 P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베이퍼리제이션. 자, 아시겠어요? 성공 썼어요? 자, 요 수식 어디선가 많이 봤던 거죠? 내가 계속 외우라고 했던 거잖아. 이때 이제 이 녀석이 바로 순물질의 증기압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이거였던 거지.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순물질의 증기압은 그 증발 과정의 평행상수라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순물질의 증기압 수식에 대해서도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그걸. 알겠죠? 그럼 이때 봐봐.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여기 줄게요. 이제 줄게요. 증기압의 로그를 취한 것, 온도의 역수를 취한 것을 그림을 그리면 항상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여기서 요거로 나타나죠.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나누기 R. 응? 그러면 이때 엔탈피 변화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엔탈피 변화가 항상 양수라고 했죠. 그럼 양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항상 음수겠죠. 그래서 1차 함수 기울기인데 기울기 항상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y절편은 이건데 y절편은 엔트로피 변화가 또한 항상 양수니까 y절편은 또 항상 양수죠. 그래서 증기압에 대해 온도 변화에 따른 저 그래프를 그리면 저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 y절편이 양수인 직선을 저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겠어요? 그럼 이때 상목 이게 뭐예요? x절편이죠. 이 x절편은 뭐로 구할 수 있겠어요? x절편은 뭐예요? 응? 저 x절편의 의미는 뭐예요? 저 x절편의 의미는 뭐예요? 저 x절편의 의미는 바로 요거예요. 얘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TV 백설표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정상 끓는 점이었죠. 정상 끓는 점에서는 증기압이 뭐가 돼요? 정상 끓는 점에서. 정상 끓는 점에서 증기압은 뭐예요? 일기압이었잖아요.
어? 근데 1 로고 치하면 뭐예요? 0. 그러니까 x절편이라고요. x절편의 의미가 뭐예요? y축 좌표가 0인 게 x절편의 의미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뭐냐면 바로 TV 백설표는 뭐로 표현된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나누기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제까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저 연습 문제 2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사무실 알겠어요? 완전 중요한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거 복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알겠죠? 완전 중요해. 시험 무조건 나와. 그럴까지. 그래서 학교 가서 또 뭔 변화가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고 가겠죠? 복습해야 되겠죠? 그럴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마이 데스.